안녕하세요. 당신의 에코 진행자 에코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게스트로 아나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좀 시작에 앞서서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히 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자기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난입니다. 저는 코나투스에 온 지는 처음 온 거는 올해 2월이었는데 부족원이 된 거는 여름이어서 이제 반년이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저는 지난 일요일에 정규 소셜링 여름나기를 막 끝마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한테 다른 정규 소셜링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약간 독서 모임 어디를 들어갈까 약간 고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 근래 엄청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예상을 전혀 했던 게 아니고, 저는 한 10월부터는 좀 편하게 놀러 다닐 그 여가 시간이 좀 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아니면은 따로 들어오는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해보는데 품이 많이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생각보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아주 많이 했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불면증도 와서 매일 오늘은 통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회사 사람들이 신생아인가요? 라고 대묻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알람 시계보다 먼저 눈을 뜨는 비극적인 매일을 맞으며 살고 있고요. 어쨌든 약간 정신이 지금 없는 시기인데 새로운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새로운 도전들?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사람을 만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혼자나 가까운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하고만 다녔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약간 낯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만나고 제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새로운 면도 알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음, 그럼 혹시 어제도 좀 통잠을 못 자신 그 신생아 상태이신가요? 아, 어제는 제가 진짜 잠을 못 자던 시기에는 거의 2시간 자고 3시간 깨고 2시간 자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보통 1시에 자면 한 5시에 잠깐 깼다가 그래도 바로 잠들고, 알람 울리기 5분 전에 7시 10분쯤에 깨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음, 어쨌든 처음에 잠을 자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깨지만 않으면 알람 시계보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건 충분히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뭔가 새로운 관계나 이벤트가 많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좀 에너지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음. 어, 근데 실제로 제가 약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피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상대의 감정을 제가 거절하면 안 된다,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예전에는 좀 사람과의 교류를 꺼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거절을 당하든 아니면은 뭐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하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잘못이 없다는 거를 약간 조금씩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것을 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누군가에게 약간 미운 감정이 들면 그냥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정말 내가 상처 입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하면서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긍정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그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에게 피드백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왜냐면 전에도 그냥 한 달 전인가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약간 처음에 되게 막 대화를 이렇게 모임에서 나누다가 엄청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보통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약간 나가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계속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나 이런 게 나중엔 사라지고, 그냥 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막 계속 생각을 꼬리에 물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직접 사람을 만났을 때 하게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꽤 큰 사고의 변화인 것 같아요. 뭔가 그 말이 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그 평가에 대해서 상대로 하여금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아나님의 지금 속에 있는 울림에 대해서, 에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지금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이야기 주로 좀 나눠보고 싶으실까요? 제가 약간 인생의 전환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자취 시작하고 약간 독립하고 막 그런 적응하는 시기를 이제 지나서 어쨌든 좀 지금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완전히 지금 회사에 들어올 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회도 약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저 자신은 좀 이제 주변을 돌아볼 그런 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고민이 되고, 제가 어쨌든 남들이 주로 하는 약간 생애주기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그렇게 살면은 지금도 약간 이런 어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거에 좀 내상을 많이 입지 않으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되게 다른 낯선 사람들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약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내 상을 너무 많이 입어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가족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좀 인생의 전환기예요. 되게 오래 해왔던 일을 약간 거리를 두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제 커리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진짜 살면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말을 좀 더 선명하게 가져가고 싶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정말 변화의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딱 잘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의 시기에 그냥 이제 휩쓸리지 않고 이런 가치들이나 의미들을 내 것을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딱 좀 떠오르시게 된 계기들도 있으셨을까요? 아, 뭐 일단 주변 환경이 네 엄청 급변해서 약간 저의 일자리가 약간 안정적이지 않게 되면서 근데 어쨌든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어쨌든 계속 임노동을 해야 되는 처지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무엇을 좀 잘 해야 덜 불안할까? 약간 사실 이제 고용 불안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는데 약간 저는 고용 불안이 저에게는 닥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소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그게 좀 계기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제가 불안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작용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좀 연쇄 작용도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다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나님의 언어로 조금 한마디, 두 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내 삶의 중심 가치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중심 가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나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정리해보고 찾아갈 수도 있고 오늘 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심 가치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아나님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약간 뭔가 어떤 내 핵 같은 단단하고 좀 가운데에 있는 약간 좀 겉에 다른 면들을 지나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어쨌든 접근성이 높지 않고 근데 실제로 다가가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단단하고 약간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시적인가? 되게 그러네요. 되게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겉에 있는 것들을 뚫어야 되는 네. 그 표현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요것들은 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안에 단단하게 있는 것들일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약간 많은 생각이나
착고의 결과물로 왜냐면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보고 듣고 요새는 또 정보량이 엄청 많은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 계속 정신없이 많은 정보를 강제로 반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약간 쉬면서도 쇼츠 본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넣잖아요. 약간 이동하면서도 계속 보고 그런 시대에 또 내가 까먹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수렴하는 흘러서 들어갔다 나가지 않는 그런 가치들이 아마 중심 가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고이거나 걸러서 이렇게 어쨌든 내 안에 맴돌고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고인다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조금 고였었던 것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요새 엄청 꽂힌 문장이 있는데 그게 되게 제가 몇 달 전, 거의 1년 전인가 하여튼 꽤 반년 전인가에 읽었던 책의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너무 그 당시에 봤을 때도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우연찮게 그 포스팅이 다시 떠가지고 봤는데 그때도 똑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문장을 그러니까 문장이 중심 문장 하나 있고 밑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산문집인데 밑에 내용은 제가 문장들 다 완벽하게 기억하지 않더라도 가장 위에 써있던 문장은 기억이 나고 약간 틈날 때마다 그 문장이 이렇게 제 위로 떠올라서 그 문장을 계속 혼자 되뇌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이 제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계속 쥐고 있던 문장이 있었는데 그때랑 그 문장을 봤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둘은 완전 상반된 내용의 문장인데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제가 되뇌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보면은 엄청 저에게 뭔가 울림이 있는 문장인 거 아닐까? 그래서 고여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문장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고명재 시인의 산문집에 있는 문장인데 너는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말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명재 시인이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란 시절이 있는데 이제 비구니가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구니가 이제 고명재 시인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고 이제 뭐 스님도 돌아가시고 고명재 시인도 이제 다시 속가로 돌아가서 지내고 이랬는데 이제 고명재 시인이 등단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절에 가서 엉엉 울면서 스님 이제 나 시인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맑고 고운 글을 쓰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엉엉 울었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말하게 될 거야. 네. 말하게 될 거야. 네.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말하게 될 거야가 아나님께는 좀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해요. 약간 제가 본업은 아니지만 좀 오랫동안 일을 해온 분야가 있는데 그 일이랑도 약간 그 일을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계기랑도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오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삶에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의 호의나 선의 아니면은 환영, 환대
이런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좀 나이를 먹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를 많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체득한 게 아니라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알게 되니까 좀 그런 말들의 의미에 좀 더 사람이 무게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은 대체로 다 자기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꽂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 마음을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질문이 뭐였죠? 그 말을 아나님의 맥락에서 아름다움을 계속 말하게 되는 것은 좀 어떤 의미? 아름다움을 계속 말하게 되는 거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들이 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그런 행동, 마음씨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타인의 아름다움 혹은 뭐 근데 사실 세상에 아름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타인이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도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좀 퍼뜨리는 일? 네. 그러네요. 발견과 더불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한다는 것은 그거를 계속 표현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뜨리는 일이니까요. 혹시 그럼 그런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의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좀 널리 퍼뜨렸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까요? 그런 경험이요? 막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말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한 편인데 저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라는 말을 가끔씩 듣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이게 디폴트인 사람이고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타인에게 뭘 주는 거에 있어서 크게 거리낌은 없는데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호의라는 것을 되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바로 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지금 당장 그럴 필요가 없고 받을 생각을 하고 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쨌든 좀 타인을 웃게 하는 일이 많으면은 그럴 때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이 글이 되게 좋다고 추천해 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할 때도 그렇다고 느끼고 어젠가 그젠가 있었던 일이었는데 약간 누가 쓴 작품에 코멘트를 해줄 일이 있어서 해줬는데 약간 질문을 되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감동받았다. 라고 해서 뭐 그런 점들? 저는 어쨌든 좀 소소하게 타인이랑 긍정적인 경험이나 교류를 할 때 조금 그 살짝 밝아지는 순간?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약간 아름다움을 말한다라는 게 꼭 이제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그런 사소한 배려들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요런 아름다움을
계속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이제 카페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약간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이 의도치 않은 순간에 이렇게 확 밝아지는 걸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상적이라고 하면 제가 스스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글을 썼을 때 그게 제일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행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제가 쓰고 싶은 약간 좀 논리적으로 흠결이 최대한 없는 글을 썼을 때 약간 정합이 딱 맞고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그 주제의식에 대한 전체 글의 흐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예시가 적절하고 논리 흐름에 문제점이 없고 근데 되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인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글을 썼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움을 행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데요. 어떤 글을 쓰시는지도 그렇고 이 글은 그래도 너무 좀 아름다웠다 떠오르시는 이제 아나님이 쓰신 글들이 있을까요? 그건 좀 어떤 글이었고 지금 돌아보면 또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나르시즘 같긴 한데 전 제가 써서 공식적인 자리에 출판한 글은 웬만하면 다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내 머리에서 나왔다고 약간 근데 지금의 내가 쓰는 글은 왜 이 모양이냐 약간 이런 그 갭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썼다니라고 놀래는데 사실 이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게 과거의 글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나은 글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본인의 글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 약간 퇴보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가장 감탄을 느꼈던 글은 좀 어떤 주제였을까요? 뭐 그것도 요새 이제 쓰는 글들 중에 하나인데 그 어디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투고한 글이 있고 그게 이제 두 분야를 약간 융합해서 써야 되는 글이어서 그런 글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한 분야 이 두 분야를 항상 약간 융합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분야는 이제 제 본업이랑 일치가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일할 때 계속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막 엄청 따로 서베이를 할 필요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두 번째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서베이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에서 따로 뭐 이렇게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여력을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체계적으로 그 분야를 공부해 본 적은 없어서 약간 이 둘의 균형이 잘 분량적으로도 내용의 무게감으로도 균형이 잘 맞는 글을 썼을 때 사실 제일 잘 썼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후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좀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이 항상 이제 글을 쓰면서 쓰는 와중에 서베이를 하니까 이게 안 되지 누구야 이러면서 제가 습관 챌린지 회고에도 적었답니다. 이렇게 사니까 문제다. 평소에 글을 읽어놔야 덜 고통스럽다. 그거를
그걸 좀 절절히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어쨌든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이 두 분야가 서로 좀 멀어가지고 또 두 번째 분야의 선생님들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러 가면은 또 이제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자기가 잘 모르니까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렵고 저도 그분들의 말을 잘 모르니까 또 저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시기상 뭐 이런 융합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해서 근데 좀 어쨌든 이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약간 좀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을 좀 메울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얼마나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둘이 좀 비중적으로 조화를 잘 이룬 글을 썼을 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군요. 네. 이제 아름다움에서 또 조화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조화는 그 융합과 조화로움은 어떤 의미에서 좀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그 둘의 융합이 딱히 아름답다고 느끼진 않지만 그냥 이제 아름다운 글이라는 게 어떤 그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약간 그 글은 사실 이렇게 융합을 이뤄야 되는 글이다였던 거고, 근데 뭐 말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가 배운 것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서로 잘 융합이 돼 있어야 아름다운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정리하는 거는 엄청 금방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개하고자 하는 이론이나 주장 이런 거를 빌딩 할 때는 엄청 계속 딴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간 글에 논지가 없다. 약간 이런 코멘트도 받아서 다 다시 쓰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아름다운 글이 되고 융합이 되려면은 뭐 제가 따로 하는 일이 그런 두 분야의 융합이나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어떤 글이든 제가 써야 하는 글은 남이 한 이야기와 저의 주장의 조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세상에 없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내가 이걸 정리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점에서 내가 만든 거예요라는 점에서 내가 만든 결과물의 아름다움, 나르시스트 같다. 하여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스스로 만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멋진 어떤 아나님만의 특성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처음에 이제 목표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핵심 가치, 아나님의 핵심 가치를 조금 탐구를 해보고 그것들이 앞으로 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인생에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좀 어떻게 남기고 싶으실까요? 아나님의 인생에서 남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아나님의 인생에서 앞으로 어떻게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을지, 말하고 싶은지. 근데 저는 제가 한 일의 결과물로서의 아름다움은 글로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문서의 형태, 문자 언어의 형태로
남기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 이력이,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거나 저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제 쓰이는 이런저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이 제가 쓴 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름다움을 이제 글로 쓰고 그것이 이제 다른 것들을 그냥 정리한 것이 아닌 아나님이 만든 그런 나오는 아름다움을 아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제가 약간 처음에 너는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쥐고 있을 때는 생각했던 것과 근데 결국 제가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사실 제가 본업으로 하는 일이랑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본업이랑도 그러니까 본업에 대해서도 약간 관통하는 말이었다라는 거를 약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막연하게 아름다움을 말하게 될 거야라는 게 그냥, 뭔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아름다움을 붙잡는다거나 좀 약간 허공에 있는 말을 좀 계속 이렇게 가져와서 만드는, 아니면 그냥 떠다니듯이 노래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가장 뭐 긴다면 긴 시간을 보내는 제 본업의 장소에서도 관통하는 말이었고, 그것이 그리고 제가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게 어떤 것이고, 그것을 그 주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해소하고자 필요로 하는, 저의 필요와도 맞닿아 있는 말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게 좀 지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간 깨달음의 순간, 네. 중요한 순간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한마디나 두 마디로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방금 제가 말한 거요? 중요한 포인트. 내 필요와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내가 부족함을 느껴서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요새 꽂힌 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 사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이다? 이거를 좀 알게 되었다라는 게 저의 오늘의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또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실까요? 여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른 가치도 좀 나눠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다음에 또 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다른 가치? 뭐가 있지? 근데 굳이 생각나지 않으시면은 괜찮습니다. 다른 가치? 가치는 어떤 게 있나요? 가치는 제가 아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까 스스로 만드는 거에 대한 창조적인 가치도 조금 떠올랐었고, 남들을 어떤 사소한 것들의 배려에서 오는 것이 그 사소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관찰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직접적으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표현하는 것들, 그 표현력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인간 관계 자체가 가치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조금 많이 러프하긴 하지만 아나님께 인간관계라는 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관계는 좀 러프하게 말하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같아요. 쉬면서도 어려운. 네, 왜냐하면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음, 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일이 잘 흘러가는데 그리고 되게 의도치 못하게 선물처럼 약간 이렇게 먼저 다 호감을 표현해주는 사람들? 그냥 그런 호감 표현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선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약간 제가 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끔씩 일어날 때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정작 제가 엄청 잘하고 싶을 때는 그런 공을 들여도 잘 안 돼서 그러면은 또 너무 어렵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쉽고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쉽고 어렵다라는 표현을 이제 아나님께 가지게 좀 만들었던 그런 인간관계에 관한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뭐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여름나기 마지막 날에 어떤 분 같이 여름나기 하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약간 이제 그분들이 다 정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어서 막 책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근데 아나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규 독서 모임이 몇 개가 뭐가 열리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열린다고 하셔가지고 뭐 열리나요? 막 이런 호스트는 누구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막 근데 저는 아나님이 독서 모임 둘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더 자주 보고 싶으니까요. 약간 이래서 약간 완전 쩐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분은 되게 엄청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보고 싶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보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만날 수 없다 까였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쉽고 어려운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있었습니다. 쉽고 어렵네요, 진짜. 쉽고 어렵네요. 그러면 요즘은 이 쉽고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느끼고 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약간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이제 회사나 뭐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제 뭐 애 키우는 얘기, 주식하는 얘기, 집값 얘기, 뭐 어디에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요새 어디가 핫하고, 뭐 골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막 그런 얘기, 약간 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보다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되게 그냥 가볍게 저도 옆에서 같이 그냥 뭐 요새 이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주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도 막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막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골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쩌면 저도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약간 오만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그냥 좋아 보여서 아니면 재밌어 보여서 뭐 잘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을 텐데
저 또한 오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려운 거는 이제 뭐 항상 그러고 약간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요새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결과가 상대방이 좀 친절해서 쉽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나쁜 버릇들이 제가 주의하지 않은 사이에 그런 말들이 튀어나와서 순간 이제 약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한다거나 이럴 때면은 고치는 게 정말 어렵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 고치는 게 어렵고, 이런 고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쉬운 인간관계에서 조금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온 그런 쉬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아나님께서 스스로 좀 관계에서 대하실 때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나님의 현재 모습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 모습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아나님은 스스로 보실 때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 스스로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요새 좀 낯선 사람 엄청 많이 만나고 있는데, 약간 왜 그렇게 계속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뭔가 회피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안 하던 행동에 사람이 몰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회피를 하고 싶어서, 불안해서 회피하고 싶어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직관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어쨌든 계속 한다는 게 근데 그게 제 일상을 완전 무너뜨리거나 일상에 지장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또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나님께서 스스로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아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 자체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줄이고 싶다던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좀, 제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감정 소모를 좀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어쨌든 아직도 쓸데없는 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내가 괜히 그 말을 해서 이렇게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줄었는데도 아직도 문득문득 해서, 그래서 좀 이런 왜 쓸데없냐고 하냐면은 사실 이 생각을 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상한 반출을 하고 싶지 않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랑 동시에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다가갈 때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많은 것을 섣부르게 해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인간관계 달인이 하나 있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굴 꼬시고 싶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제 친구가 그걸 진짜 잘해가지고 몇 년을 꼬셔가지고 자기 그 반려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약간 반려자가 더 좋아하는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 애들이 좀 있는데, 이제 나도 좀 그런 걸 잘 해보고 싶다가도 근데 저렇게 하려면 진짜 공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되는데 그럴 만 제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연애를 하면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나는 얘를 진짜 사랑하는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누군가랑 약간 친해지고 싶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어떻게 해야 좀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가? 약간 이런 것도 고민인 것 같군요. 네.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각자 가진 그 고유성이나 특성들이나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요. 음. 그런 점에서 아나님만의 인간관계 기술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센스가 좋아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나 아니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좀 잘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추천해 주거나 상대방이 원할 때 추천해 주거나 하면서 좀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얘기를 하면 심각한 일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약간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물어보지 않은 내밀한 말을 은연중에 하는 경우를 좀 경험을 해서 그런 게 저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약간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엄청 잘 살리려고 노력한다거나 어느 순간에 그랬는지를 막 캐치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런 순간을 만든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고나셨다.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음, 음해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정작 이제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친해지는 건 또 잘 안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쵸? 원래 약간 잘 보이고 싶으면 되게 뚝딱거리고 이렇게 맞아요. 막 고장이 나잖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보셨는데 아나님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도 있으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네. 확실히 내가 잘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일은 어렵고 그리고 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제일 좋을까? 약간 어떻게 해야 좀 스몰 토크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전에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맞장구를 많이 쳐주라고 하잖아요. 제가 맞장구 진짜 안 쳐주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해서 맞장구도 좀 이렇게 쳐주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무성의한 맞장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반발심은 그래도 너한테 맞장구라도 쳐주면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좀 계속 상반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쨌든 노력해서 잘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이런저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상대방이 너랑은 얘기가 정말 잘 통해서 좋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근데 또 제 안에 또 어떤 자아는 야 그거 당연하지 내가 너 맞춰주려고 엄청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은 보통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를 알았을 때 내가 공을 들이는 만큼 이 사람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제 자기 얘기를 받아주는데 좀 더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걸 알았을 때 약간 근데 나한테도 좀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이 사람도 좀 나에 대해 궁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이제 슬프기도 하고 근데 또 근데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좋아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리고 이렇게 주는 사랑이 나쁜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좀 서운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계속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좀 그런 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처음부터 딱 들어있네요. 쉽고도 어렵다. 그 약간 상반되는 그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유난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쉽고도 어렵고 참 상반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더 말씀해보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쉽고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출행한테 물어봐야 되나? 갈피. 진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계속 얘기를 해? 말아? 굳이? 이 사람이랑 계속 인간관계를? 아니야 그래도 너 지금 얘기하는 순간은 즐겁잖아.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 약간.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서러움의 타임은 어떻게? 약간 그런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냥 그대로 가도 되나? 그냥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은 걸까요? 약간 그런 데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대주제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기준을 갖고 행동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럼 아나님께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치를 두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약간 좀 상호 존중?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좀 평등이나 상호 존중, 배려 약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어도 제가 재밌으면 된 게 아닌가? 약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더 사실 저는 되게 그 전에는 저 좋다는 사람들하고만 뭐 어떤 관계든 저한테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하고만 친해지지 제가 먼저 막 너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래놓고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할 때 완전 갑자기 자기 반성이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지금 재밌으면 그만이 아닌가? 여서 약간 그냥 지금 당장의 내가 재밌냐? 이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고 싶냐? 아니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이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랑 충돌이 일어나니까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상호 존중이랑 당장의 어떤 재미가 충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돌한다는 건 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아. 근데 저는 약간 오고 가는 게 좀 동일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의 관심을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의 나를 이만큼 궁금해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약간 그런 게 존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지금은 당장 그냥 내가 더 이 사람을 궁금해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더 말을 많이 걸어도 내가 그냥 궁금해서 내가 궁금한 게 더 궁금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재밌으면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살짝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얘기가 오가는 빈도나 이런 게 똑같아야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관심의 양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도 그래서 내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더라도 내가 재밌으면은 그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저를 엄청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엄청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약간 막 이런 식이거든요. 막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워놔 이래서 왜? 그러면은 나랑 놀아야 되니까 라거나 아니면 계속 만났을 때 막 너랑 있으면 너무 좋아 막 재밌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막 나랑 이렇게 얘랑 놀면 재밌는데 막 고맙고 기쁘고 막 재밌고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재미를 약간 못 느끼고 그 좀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그런 건가요? 약간 답장이 오면은 진짜 칼답하고 약간 이런 게 하여튼 어렵네. 이걸 왜 재미있다고 했을까? 근데 좀 상대방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거나 이런 걸 듣는 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질문에 답하는 게 재밌는 건가?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지금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게 좀 가장 큰 포인트 같으세요? 어떤 점에서요? 그 어떤 기울어져도 내가 재밌다. 재밌으면 괜찮다. 왜? 어떤 포인트 때문에 괜찮은가? 즐거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는 게 재밌어서 이거 어쨌든 뭐 메신저를 하든 뭐 대화를 하든 어쨌든 1대1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라는 사람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보낸 콜에 답이 오는 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왜냐면은 저는 이 사람이 제 콜에 답을 하면은 저도 다시 답을 할 거고 그래서 대화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흐름이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할까? 이런 것들? 근데 또 그런 대답이 약간 예측 불가능해야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막 매일 똑같은 얘기하면 약간 좀 노잼이긴 하거든요. 뭐 아침에 잘 일어났냐? 점심은 먹었냐? 저녁은 먹었냐? 뭐 퇴근은 잘 했냐? 저는 또 그런 말에는 또 대답을 뭐라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퇴근했겠지.
점심 먹었지. 먹었지. 저녁 먹지. 먹겠지. 그런 것도 재미가 없긴 한데 하여튼 네. 약간 예상. 고마운 거랑 재미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다르죠. 네. 고마운 인간관계랑 재미있는 인간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 재미를 약간 더 추구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관계에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좀 어떤가요? 지금의 그 재미를 추구하는 아나님의 모습은? 사실 몇 년 전에 저라면은 되게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발전인가 변화인 것 같고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고요. 근데 좀 더 인간관계를 좀 더 가볍게 맺고 싶기도 해요. 약간 더 가볍게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어쨌든 대화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사람을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약간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진짜 덜 찾아왔으면 좋겠어서 지금도 많이 없지만 어쨌든 덜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뭐 지금도 잘 듣는다는 평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잘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지금의 저는 되게 놀라운 변화이긴 한데 이거보다 지금보다 좀 더 인간관계를 가볍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다. 저는 어쨌든 엄청 다 진지한 인간관계만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사람과 사람이 엄청 진지한 교류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의 착각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네 말이 맞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말의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지 않고 살았어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아나님께는 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저한테는 필요했던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저와 엄청 다른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굳이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변화가 제가 덜 소모된다는 점에서는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좀 협업을 해야 될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변화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시네요.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곱씹으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긍정적인 앞으로의 영향들이 에너지로 저한테도 또 그런가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쭉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좀 어떠셨나요? 되게 저는 사실 이제 항상 뭘 엄청 준비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전에 심리 상담 받을 때도 어쨌든 얘기거리 막 준비해서 갔거든요. 이거 이번 주 상담감이다. 약간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그렇지 않고 약간 자동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내 안에 말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다. 약간 왜냐면 이게 혼자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맴을 돌아가지고 사실 잘 안 되는데 그 오히려 이렇게 앞에 누군가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하기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동기술 방식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 자동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좋은 진행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던져준 질문이 이제 길잡이가 돼서 잠재력이 극대화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합니다. 저 대신 홍보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마치기 전에 오늘 좀 깨달았던 것들을 잠깐 정리하고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좀 떠오르는 부분은 두 가지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아름다움에 관하여 아름다움을 계속 말하는 것, 그게 아나님께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좀 글로 계속 표현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다짐 같은 것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편해지기도 한 그런 지금의 모습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협업할 일도 많아지실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이런 변화가 좋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전히 재밌는 관계는 도파민 뿜뿜 뿜어 나온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나님께서는 오늘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되게 그냥 제 무의식에 이끌려서 꽂힌 문장이 사실 저의 필요를 대변하는 필요의 열쇠말? 제가 부족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한 열쇠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약간 깨달을 수 있어서 좀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어쨌든 제 커리어랑은 크게 직결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결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말로 파악을 하게 되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음 주 습관 챌린지에서 내년 목표를 정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블랙 저널 같은 것도 시작하고 하는데 그럴 때도 좀 이 경험이 좀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어떤 일종의 밑거름 같은 게 돼서 좀 모티베이트를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즐거운이 된 게 아닐까. 왜냐면 사실 일상에 지장은 없거든요. 출근도 잘하고 퇴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동안은 좀 혼자 하는 활동이 많아서 혼자 맨날 책 읽고 혼자 맨날 글을 읽고 이랬던 거라면은 이제는 뭐 나가서 사람을 좀 만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마음 편히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죄책감을 덜게 된 것도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뜻깊은 말도 찾았고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저의 깨달음입니다. 되게 그 말씀하시는 그 준비된 말이 아니라 자동 장치라고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냥 그 아나님의 맴돌고 있던 그 모호함들이 계속 나오면서 형태를 잡아가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그것도 이 관계에서 타인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그런 미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참 내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려고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나, 그런 의문도 화두도 던져주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인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이제 당신의 에코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나눈 것들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자신의 모호함과 애매한 것들을 조금 꺼내놓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코나투스 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오늘은 이제 아나님을 위한, 그리고 다음에 앉으시는 그 게스트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지 않아도 좋고 저와 1대1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거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싶으시면 편하게 에코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회차 당신의 에코, 아난의 에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